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는 낮에 수영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파요. 운동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늘 아픈데 운동을 하면은 좀 그나마 덜 아프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오프닝부터 갑자기 좀 서글프네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러닝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좋은 운동이죠. 저도 가끔 육지가 그리울 때는 동네 공원 트랙을 열심히 뜁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프리랜서들이 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수영이 허리에 좋아요. 디스크에 무리가 가장 안 가는 운동이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할 때는 몸을 일자로 쭉 뻗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스트레칭이 필수라서 장시간 앉아 계신 분들께 수영을 추천하죠. 저는 굉장히 좀 수영 전도사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늘 아마 수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빠르게 오늘의 주제 꺼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속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속이라는 개념어만 꺼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지속성 할 때 지속, 뭔가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단어의 정의를 살펴볼까 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인데 단어 하나 굉장히 이제 깊이 파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요, 지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 어떤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짐. 여기에서의 핵심은 끊어지지 않음, 이어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는 지속을 뜻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continuance, 그리고 continuity, persistence.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단어인 continuance는 저희 오늘 썸네일에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continuity는 부분과 부분이 서로 단절 없이 이어지는 성질,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ersistence는 어려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힘, 우리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버티기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지속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버티기의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버티라는 말 들었을 때 좀 힘이 되세요? 혹은 위로가 되세요? 물론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좋죠. 버텨라는 말로 적당히 좀 이 상황이 버무려진다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좀 잘 안 먹혀서 그래서 저는 계속되는 상태인 continuance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지속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분해해서 분석하다 보면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 지속성 있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버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저처럼 담백하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과 계속하는 것. 정확히 뭐가 다르지? 버티는 것은 저항을 느낀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 저항 없이 계속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자살 예방 교육도 수료할 정도로 이제 상태가 많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거 절대 답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지금 새로운 방식을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원래 저의 지속은 persistence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continuance로 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유하면서 방법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근데 내가 아는 예술가 레퍼런스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 매번 이야기할 만한 작가가 있을까? 저 그런 걱정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기우였어요.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예술에 있습니다. 특히 또 예술의 좋은 점은 정답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사유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만들어주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좀 충분한 호흡으로 나의 언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술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각자의 몫으로 열어놓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쪼록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예술 속에서 함께 숨 쉬면서 좀 해방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속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이 지속을 실제 삶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보여주신 에바 헤세 작가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의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배님이세요. 네, 먼저 에바 헤세 선배님의 일대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1936년에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태어난 당시에는 유대인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두 딸을 킨더 트랜스포트, 즉 유대인 아동 대비 열차에 태워서 미국 뉴욕으로 피신시킵니다. 이후에 가족들도 모두 뉴욕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겪은 망명 그리고 불안정성이 그녀의 일생과 작업 전반에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창기에는 평면 회화 작업을 주로 하다가 1964년 독일 방문 이후로 과감하게 설치 미술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재료가 공장 자재, 로프, 금속 잔해 등 버려진 재료, 즉 소외당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69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결국 34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저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작가인데 우리 선배님께서 남긴 작품을 보면 유영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 그리고 특히 후반기 작품으로 갈수록 불완전한 지속, 흐르는 구조, 유약함의 미학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들이 이후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핵심 축이 됩니다. 하나의 장르를 연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한들 뭐 제가 무슨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의 예술가가 남긴 작품이 미술 사조를 만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역사거든요. 예술가는 역사를 씁니다. 네, 제가 예술에 매료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에바 헤세 선배님은 완벽한 재료로 완벽한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재료로 유약한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 미술계에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의 설치 미술 트렌드를 보면 에바 헤세 선배님의 구조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이 되는 작가이자 작품입니다. 네, 선배님의 작품은 느슨한 지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써 버티고 병마와 싸워서 이겨 막 인간 승리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후기 작품에서도 전혀 그런 감성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저 계속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지속하는 것이 선배님의 삶이자 작품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표현을 멈추지 않고 고요히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스럽게 버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바리 근성의 작품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바 헤세 선배님의 그 작품 선이 이제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슨한 관계, 뭐 혹은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데 저는 이 작품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느슨함을 시각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느슨한 지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은 어떤 리듬인가요? 그 지속이 팽팽한가요? 아니면 뭐 팽팽했다가 좀 느슨했다가 팽팽했다가 느슨했다가 예,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에바 에세 선배님의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뭔가 좀 이렇게 팽팽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좀 느슨하면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가 추구하는 지속의 리듬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서도 느슨하게 흐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노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각예술 차원으로 이제 작품을 좀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업과 예술의 경계에서 열심히 탐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멈추지 않죠. 예. 근데 전에는 이렇게 애를 써서 막 팽팽하게 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요새 좀 힘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버틴다는 느낌으로 악을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자막을 보시면 아마 오탈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죠. 예. 예, 가끔은 그냥 제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대세에 지장 없다 하면서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좀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지속성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뭐 우리 각자 때가 다 달라서 뭐 물론 팽팽하게 버텨야 하는 그런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악을 쓰고 버텨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너무 힘드시니까 적어도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좀 같이 사유하면서 또 작품도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특정 영역만큼은 조금 느슨하게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6번째 에피소드예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얼굴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별 생각 없이 하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얼굴을 굳이 내놓고 뭘 하냐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작가가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어때요? 뭐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걸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막 대단치 않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해야 한다고 보통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네, 어깨에 힘 빼고 별일 아닌 것처럼 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예술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 삶에 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네, 사는 게 예술을 유튜브, 스포티파이, 또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친구가 생각난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늘 여러분의 사유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